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소폭 올랐습니다. 0.4%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0.4% 올라가고 0.4% 빠지고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전쟁 이슈 대비해서 시장은 저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죠.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한 것을 미군이 재봉쇄를 했고 또 이란 화물선을 또 납포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중동 이슈가 뭐 일촉즉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군부가 현재 지금 정부와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란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모지타파 하메네이로 하메네이의 이제 아들이죠. 하메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모지타파 하메네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제 피살당했습니다. 피살당했는데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입장에서 보면 순교를 굉장히 성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자산 폭탈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모지타파 하메네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미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순교자로서 향후에 이제 추앙받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이란 문제가 출구 전략을 향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단순하게 쉽게 지금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뭐 불현도 쉽게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상황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쟁이 출구 전략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란을 압박한 이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끝날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에서는 2차 협상을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버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 지금 이제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4% 올랐다? 그래서 저는 강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리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유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 올랐다라는 것은 0.4% 올랐다라는 것은 강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지수 변동성을 이제는 순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3%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2025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현상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120, 130으로 밟아도 속도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국도로 들어오면 60, 70만 돼도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국도에서 60에서 70만 안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내려오면 그 속도 체감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0.4% 올라가고 0.1% 빠지고 0.1% 올라가고 0.4% 빠지고 이런 시장이 상당 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워낙 빠른 속도, 하루에도 사이드카 걸리고 지수가 5%씩 올라가고 5%씩 빠지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0.1%, 0.2% 많이 올라야 1%, 2% 정도 올라가는 정도지 지금과 같은 상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여기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나오고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23일 날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원래 하락을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만 상승 변동성도 변동성이죠. 주가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업종. 여기서 잘 나온다는 것은 반도체, 조방, 원전,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 의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처럼
소비주라든지 백화점, 식음료 이런 것들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옴에 따라서 좋았던 부분들이 5월 달에도 좋아질 가능성, 그것을 미리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거의 매일 약 100여 개의 실적 전망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뷰 전망치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 증권사들이 프리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확정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분석한 리포트들을 좀 냅니다. 확정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포트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프리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낸 그 데이터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좀 확인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영주 TV도 리포트를 다루고,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걸어드리는 그 3%와 하는 강의에서도 매일매일 2개씩 리포트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프리뷰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7일 동안 무료로 그 3프로TV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기 그 좋으면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프리뷰 전망치는 결국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를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도 소비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기판, 뭐 이런 쪽들도 상당히 주가가 좋은 상태죠. 반면에 또 건설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전망치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기대감에 이제 부합하는 실적들이 나와줘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K 증시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K 증시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K 증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냥 한국 증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K 증시는 미국 증시랑 달라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확고하게 선을 좀 긋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냐 아니냐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기대감이 이제 내러티브에 의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가 그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는 이제 하락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높았던 것들은 반영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20만 원, 100만 원 이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대감이 좋은 거죠. PER이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PER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하물며 PER을 반영 못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반영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을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제외한다라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건설업종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업체죠.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의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팅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식음료라든지 이런 쪽들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수출주가 됐기 때문에 수출주들을 좀 보는 것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네카우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러면 기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던 이제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좀 의문점을 낳으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물려있던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하나 특이를 권고해 드립니다. 다른 계좌라고 해서 키움증권에 거래하고 있는데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한 1분이면
또 다른 계좌를 할 수 있습니다. A, B 계좌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계좌에서 네카오가 물려있던, 이차전지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B라는 그 계좌에서 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A라는 계좌에서 안 사냐면 결국 그 매수 단가가 섞여 버립니다. 매수 단가가 섞여 버리면 바닥에서 20, 30%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좌우 위에서 잡은 것 때문에 매수 단가가 이제 어긋나 버리죠.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기가 좀 애매한, 기준점을 잡기가 애매한 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라는 계좌에서 네이버가 됐던 뭐 이천지가 됐던 그런 것들을 산 다음에 거기서 20, 30% 수익이 나면 B 계좌에서 파는 거예요. A 계좌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요. 거기서 새로운 리밸런싱을 한다라든지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선택해 봐야지. 그게 이제 혼용되고 섞이기 시작하면 평균 단가가 막 어지러워지고 내가 돈을 벌었는지, 물론 이제 총계를 보면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막 계좌를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을 벌었는지 손실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몰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내가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물린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새술은 세부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란 책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 주식을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찾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계좌를 좀 더 올바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참 재미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강세 종목, 주력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되고,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한 수익률을 빠르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 쫓기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다소 느긋함이 필요하고요. 다소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에서 시장이 서서히 움직인다. 그 대신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시기로 삼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좋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